당신 나이에 무슨 꿈이냐? 아줌마, 요즘 장사하기 힘든데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부동산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꼭 당신 나이에 무슨 꿈이냐?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달까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정말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걸까? 이제와 무슨 도전이란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060 엄마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자격이 있을까요? 50이 되던 날, 한 여성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그녀가 발견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 이후에도 꿈을 꿔도 될까요? 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이나 대단한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우리 이웃, 평범한 5060 여성의 소소한 도전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곤 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주세요. 버튼 한 번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50의 꿈을 꾸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50이 되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흰머리가 낯설진 않았지만 눈가에 가늘어진 선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어쩐지 예전과는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문득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마도 예전에 저 꿈 많던 그 시절의 모습을 찾고 있었던 것 같네요. 50이 되었다고 뭐가 달라졌겠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려 봤지만 무언가 확실히 달라진 것은 분명했어요. 나이를 먹었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꿈을 꾸는 일을 어느새 포기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거죠. 마치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손끝으로 주름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말이에요. 30이 넘으면 내 갤러리를 열고 40이 되면 창작 동화책을 출간할 거라 꿈꿨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꿈이라는 단어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어쩌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가족에게 쏟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있더군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학원 숙제를 봐주다 잠드는 날들 속에서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삶의 주인이 아닌 관리인으로 살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씻는 것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의 시간표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세수할 때 얼굴에 바르는 비누 거품조차도 내 피부를 위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무 같았어요.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시작되는 아침은 항상 서두르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답니다. 집안일과 가족 챙기기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머리 한 번 하러 갔다가도 죄책감이 들었던 그 시간들.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50 생일을 맞이하던 날 남편이 물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저녁 식사 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던진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잔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꿈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이 50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게 왠지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거죠. 마치 할머니가 된 어른이 유치원생처럼 장래희망을 말하는 것 같았달까. 글쎄 특별히 없어. 결국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했어요. 무언가를 속이는 것 같은 찰나의 죄책감도 스쳐 지나갔죠. 와인 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속으로 삼킨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뱉은 것처럼 깨달음이 찾아왔답니다. 나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라고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중년 여성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공허함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피로감에 짓눌린 어깨, 무표정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여자들은 왜 나이 들수록 자신의 꿈을 접고 작아질까? 손잡이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꿈을 꾸는 일을 젊은이들의 특권이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문득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때는 그렇게 쉽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왜 그 질문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꿈을 꾸는 일이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어요. 마치 봄날 추위에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틈새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50의 문턱에서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 마당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처음에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컸던 걸까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열쇠 같았죠. 손에 쥐는 것조차 어색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러자 희미하게나마 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먼 파도 소리처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래전부터 동네 작은 책방을 열고 싶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책장을 넘기는 소리, 종이 냄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좋은 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답니다.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느 저녁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꿈에 스스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곧 반문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지?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이유들이 정말 타당할까?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는데 지금이야말로 내 꿈을 펼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부딪히며 열이 나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랫동안 숨죽여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어요. 설거지하는 손이 저절로 빨라지더군요.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지연된 꿈을 드디어 꾸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계속 책방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러자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마음이 뛰는 일을 하는 게 왜 나이에 구애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반달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때야.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상상했어요. 작은 책방의 모습,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바닥에 옅은 원목 향기, 창가에 놓인 아늑한 소파, 따뜻한 조명이 있는 공간을 카페라테 위에 떠있는 거품처럼 상상 속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어느새 아담한 책방이 있는 동네 풍경으로 바뀌어 보였어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사랑을 앞둔 소녀처럼 설레었어요. 이런 감정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허리 통증으로 잠 못 이룬 지난밤의 피로마저 싹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서 모임에 참여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모임에 나갈 때면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나로서의 나를 챙기는 기분이었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는 시간조차 소중했답니다. 분홍빛이 도는 누드 컬러가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한 레드 컬러가 좋을까? 이런 고민조차 즐거웠어요. 그러고 동네 작은 책방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책들을 갖추면 좋을지, 어떤 공간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관찰했답니다. 책장 사이에서 나는 먼지 냄새, 책 표지의 질감, 의자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발길이 이끄는 대로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의 작은 책방들을 구경하러 다녀온 적도 있었죠. 오랜만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작은 자유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메모장에 적어내려간 아이디어들이 2페이지를 넘기더군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답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었죠. 책상에 널려있는 서점 운영 관련 책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TV를 보다 말고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달까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는 동물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기분이었죠. 도서관에서 서점 창업에 관한 책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손가락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렸죠. 이렇게 가슴이 뛰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답니다. 마치 20살 때 첫 과외를 나가던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오는 그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느낌.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결심한 날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오래된 가족 표지의 일기장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같은 존재였죠. 손이 조금 떨렸지만 또렷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어요.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실패조차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50이라는 나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리 건강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더 계실지, 내 건강은 또 얼마나 더 버틸지, 그 생각을 하니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밀려왔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네요. 책방을 열기 위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공간을 구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았죠. 상가 임대료는 상상 이상으로 비쌌고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어요. 처음 가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금액에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50 내내 모아둔 퇴직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답니다. 아줌마, 요즘 장사하기 힘든데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부동산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꼭 당신 나이에 무슨 꿈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달까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었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봤죠.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벌써 반이 넘게 새하얘졌고요. 정말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걸까? 이제와 무슨 도전이란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뜨겁던 열정이 차가운 현실 앞에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취미로 독서 모임이나 계속하면 안 돼. 장사는 생각보다 힘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손이 저절로 떨려 칼질하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이 더 아팠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에 바람이 불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대로 그만두기에는 이미 꿈이 너무 선명해졌던 거예요. 식탁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는 왜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 말이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나 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달까. 빗소리와 함께 침묵 속에서 다시 나를 다잡았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공간을 구하는 대신 우리 집 근처 오래된 빌라 1층의 작은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어요. 임대료도 적당했고 동네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였죠. 서재처럼 아담한 그곳은 햇살이 잘 들어와서 책을 읽기에 좋았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그곳에 제 꿈을 담기에 충분했어요. 겨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답니다. 바닥에 오래된 타일과 벽지는 바꿔야 했지만 그마저도 꿈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욕심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도와줘서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오래된 책장을 수리해 놓았죠. 손에 온통 하얀 페인트가 묻은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새롭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이 이제는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답니다. 딸아이는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생기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달려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달리는 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막상 오픈을 앞두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올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남편 퇴직금까지 썼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군요. 눈가의 주름 사이로 반짝이는 기대감이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불안함마저도 즐겁게 느껴졌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아침에 그 긴장감,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드디어 작은 책방 꿈꾸는 오후를 열었습니다. 출입문 위에 달린 나무 간판은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답니다. 첫날은 동네 주민 몇 분과 지인들만 찾아와 주셨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산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작은 화분을 선물로 가져오신 이웃집 할머니, 와인 한 병을 들고 온 대학 동기, 그리고 작은 케이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딸아이, 그들의 축하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첫 손님으로 오신 동네 할머니께서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뻤어요.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정성껏 책을 추천해드리고 직접 내린 녹차 한 잔을 대접하며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저물어 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출은 기대 이하였고 가끔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그랬죠.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책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장미꽃 향기 나는 핸드크림을 바르며 텅 빈 책방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쓸쓸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면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책들 속에는 수많은 인생이, 수많은 꿈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 50 이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는 장소였으니까요. 제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무대였달까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분이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찾아오셨더군요. 한참을 책을 구경하시더니 제게 다가와 물으셨죠. 혹시 여기 주인장이세요? 이 나이에 책방을 시작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그때 비로소 이 도전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던 연어가 마침내 자신의 목적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축하의 박수처럼 들렸답니다. 책방을 연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의외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한가했는데 어느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책방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이 학교 후에 들러 책을 읽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책장 사이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답니다. 가끔은 창가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럴 때면 문득 내가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했어요.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가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위해 용기를 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난 시간의 고민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꿈꾸는 어린이 독서 클럽을 시작했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나더군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문 앞에 전단지를 돌리던 날 왠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답니다.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 한 장에 내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동네 주민 중에는 퇴직하신 국어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자원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을 해주셨어요. 읽는 책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도 푹 빠져들었죠. 어느 날은 토끼 역할을 하시면서 귀를 만들기 위해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조금씩 책방이 동네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중년 여성분들이 모이는 독서 모임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친구 2명과 함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명이 넘는 회원이 모이게 되었어요.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답니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았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위로가 되었어요. 한 번은 중년의 여성 문학을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더군요. 유리창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알록달록한 스카프와 목도리를 두른 여성들이 마치 형형색색의 꽃밭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홀린 듯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든 여자들의 모임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스쳤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고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독서 모임의 한 회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니 그때 깨달았죠.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빛난다는 사실을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혼자서는 작은 빛일지라도 모이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 각자의 작은 꿈이 모여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책방 수익만으로는 여전히 생활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답니다. 50대에 시작한 작은 책방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본 분들이 책방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낯선 얼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새로운 만남이 가져오는 설렘이란 남편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더군요. 주말마다 와서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고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손에는 항상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드라마를 보던 남편이 이제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 라고 말해줬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이 작은 책방을 응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방학 때마다 와서 도와주었고 아들은 먼 곳에서 전화로 응원해주었어요. 가끔은 힘든 날도 있었어요. 매출이 너무 적어 임대료가 걱정되는 날도 있었고 밤늦게까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할 때도 있었죠. 무릎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조차도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책방에서 있을 일들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50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책방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소중한 곳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어요. 마치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꾸듯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몸은 조금 더 피곤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젊어진 것 같았어요. 책방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독서 모임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했죠. 책방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조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적막하게 느껴졌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장기화되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날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답니다. 가끔 책방에 혼자 앉아있으면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거리가 제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인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순간조차 공허하게 느껴지던 날도 있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남편에게 속삭이듯 걱정을 털어놓곤 했어요.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남편은 그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답니다. 월세를 내고 책새로 들여오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서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온라인으로 모임 계속할 수 없을까요? 요즘 책 읽을 시간은 많은데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 말에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빛처럼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온라인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이 서툴러 딸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화면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많았지만 웃음 속에서 함께 배워나갔죠.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멀리 사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회원 수가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컴퓨터 앞에서 진지하게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이렇게 디지털에 능숙한 줄 몰랐네라며 놀라워했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시도했어요. 동네 배달 어플을 통해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책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그 책을 집까지 직접 배달해드리는 방식이었어요. 배달은 제가 직접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을 들고 동네를 누비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당신 정말 열정이 대단해. 벌써 은발이 많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책을 배달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제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에 한 어르신 댁으로 책을 배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거동이 불편해 밖에 나가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제게 반갑게 인사하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새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세상이 참 좋아졌어.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눈 내리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도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50대 중반에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 도전하게 되니 그것도 또 하나의 성취감이 되더군요.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제 안에 있던 늙었다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꿈을 이루는 길이 항상 처음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흘러 길을 찾아가듯 우리의 꿈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안에 새로운 자신감도 생겼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50대에 시작한 도전을 통해 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한 회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작은 꿈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꿈을 꾸기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걸 느끼게 되죠.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것이야말로 50 이후에 찾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싶어요. 오랫동안 흐릿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점점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죠. 어떤 날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5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늘 누군가의 역할에 충실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왠지 눈물이 나더군요. 왜 이제야 이걸 깨달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50이 넘어서라도 깨달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인 것 같아요. 어느덧 책방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대면 독서 모임도 재개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책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날그날의 매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되었죠. 작은 성취지만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요즘은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가끔 열어요. 처음에는 지인 작가 한두 분을 초청하는 소규모 행사였는데 이제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한답니다. 작은 책방이지만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 이 공간은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내 삶의 이막을 열어준 무대이자 제 50 이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 장소니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가장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던 60대 회원분이 자신의 첫 시집을 출간하셨거든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시를 쓰고 싶었지만 생업에 치여 미루다가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 다시 용기를 얻어 도전하셨다고 해요. 그 시집 출간 기념회를 우리 책방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답니다.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문 밖까지 줄이 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나이 60이 넘어 첫 시집을 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꿈꾸는 오후에서 다시 꿈꿀 용기를 얻었습니다. 50이든 60이든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작은 용기로 시작한 이 공간이 다른 이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도전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꼈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꿈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책방 외에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50 이후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들을 담아내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끄적이던 글이 어느새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쌓였답니다. 언젠가 이 글이 책으로 출간되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침 일찍 책방에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글을 쓰는 순간들이 참 귀하답니다. 창가에 앉아 첫 햇살을 맞으며 글을 쓰다 보면 마치 제 안의 이야기들이 햇살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에요.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안경을 쓰고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0이 되던 그날 거울 앞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공허함은 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꿈이 깨어나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이 오기 직전의 그 서늘함처럼 새로운 시작 직전의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50 이후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요. 무릎 통증이 심한 날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잦아졌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책방에 놓인 수많은 책들을 바라봐요. 그 책들 속에는 각기 다른 시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또 어떤 사람은 70대에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들 모두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지혜 개그우먼의 이야기도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분은 50살에 영어를 성공적으로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지요. 50살에 영어 잘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50살이라는 나이를 오히려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50살이 되는 모습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중 몇몇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한 친구는 정년퇴직 후 도예를 배워 작은 공방을 열었고 또 다른 친구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 세계 각국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밝게 빛나는 눈빛을 보며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구나. 한번 정해진 길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꿈을 품고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여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지금 저는 50 중반을 지나고 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깊어진 주름과 늘어난 흰머리가 눈에 띄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은 예전보다 더 생기 있게 느껴진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꿈을 꾸는 것에 나이 제한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은 더 단단하고 깊어진다는 것을요. 20대의 꿈이 화려한 불꽃이라면 50대의 꿈은 깊은 숲속의 샘물 같아요. 겉으로 화려하진 않아도 더 깊고 맑은 무언가가 있답니다. 저에게 50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 열정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고 설레더군요. 60, 70,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답니다. 가끔 책방에 젊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당신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이에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1년이 더 늦어질 테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가 50이 되던 날 그렇게 망설였던 자신이 생각나곤 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풍요로운 삶은 없었을 테니까요. 50이 넘어 꿈을 꾸는 것 정말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꿈을 꿀 시간인 거려. 우리 함께 꿈꾸어 볼까요? 제가 책방 문 위에 걸어둔 작은 문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말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책방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가끔 손님이 뜸한 날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날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준 건 책방에 오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이 책방이 생기고 나서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었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손님들이 건네는 미소, 책을 고르는 진지한 눈빛, 독서 모임에서 오가는 깊은 대화들, 그런 순간들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곤 했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책방이 있는 건물 주인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새 건물주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기를 원했고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마치 갑자기 누군가 바닥을 획 빼버린 것처럼 아찔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한 마음에 몇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3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 그곳에 담긴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네에서 만들어온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책장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닦고 벽지도 직접 골라 바른 이 공간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새로운 곳을 찾으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처음 공간을 구할 때의 그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게다가 이미 형성된 단골 손님들과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과연 새로운 곳에서도 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미 한번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 위기에 좌절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성장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문득 책방에 꽂힌 한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변화는 기회다. 그래, 이건 어쩌면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독서 모임 회원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다들 제가 어디로 옮기든 함께 따라가겠다고, 책방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한 회원분은 우리에게 꿈꾸는 오후는 이미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내 꿈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꿈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런 응원에 힘입어 새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더 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동산을 다니며 공간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았죠. 메모장에 적어둔 조건들, 햇빛이 잘 들 것, 동네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동네 카페 주인분이 알려준 정보로 결국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공간을 발견했어요. 기존 책방보다는 작았지만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여기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사색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책들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포장하고 옮길지 막막했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서 모임 회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셨어요. 이사 당일에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책을 포장하고 짐을 옮기고 새 공간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한 손님은 트럭을 빌려와 책장을 옮겨주셨고 또 다른 분은 집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와 나눠주셨어요. 어떤 분은 새 책방을 위한 작은 식물들을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제 삶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경험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나고 새 책방에 혼자 남았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50에 시작한 이 작은 꿈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새 책방 꿈꾸는 오후 2장의 개업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꽃다발과 작은 선물들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셨죠. 그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는데 독서 모임 회원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데려온 분들이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고 작은 동네 책방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사로 실렸답니다. 그날 제가 짧은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막상 많은 분들 앞에 서니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여러분 덕분에 제 꿈이 계속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전부였는데도 모두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셨어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꾹 참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저는 그날 새삼 깨달았답니다. 50 이후의 꿈은 젊은 시절의 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꿈이 자신의 성취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50 이후의 꿈은 나와 타인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는 사실을요. 혼자만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새 책방에서의 첫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의 꿈을 꾸기 시작했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그날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책방을 시작한 지 5년, 제 나이 55세가 되었네요.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답니다. 돌아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도 저 자신이 가장 크게 변했지요. 예전에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50이 되던 해 거울 속에서 만난 공허한 눈빛에 저는 이제 좀 더 생기 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웠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나이를 실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책방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 꿈꾸는 오후 책방 사장님이시죠? 라고 인사하시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곤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저만의 존재감을 만들어낸 것 같아 기쁘답니다.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요. 기쁜 일은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들이 많아졌어요. 한 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수업을 시작하셨고 또 다른 분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곤 해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물결을 만들어내듯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어요. 나의 인생 2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죠.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6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최근에 손주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전통놀이 교실이라는 채널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잊혀진 전통놀이를 알려주는 내용이랍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을 위해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죠.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제게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아마도 이것이 나이 들매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저는 책방에서 중년을 위한 디지털 적응 강좌도 열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활용법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시대의 중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제가 처음 책방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던 경험을 살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강좌를 통해 만난 60대 남성분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시고
지금은 동네 역사를 기록하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답니다.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설렘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50 이후에 찾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옷장 앞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어쩌면 20대 때보다 더 풍요로운 감정이 아닐까 싶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고 소소하며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평범한 도전과 변화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작은 꿈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용기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50이 되셨나요? 아니면 곧 50이 다가오고 있나요? 혹시 이미 50을 훌쩍 넘기셨나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서는 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 한 걸음이 모여 어느새 긴 여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맞이하는 풍경들은 여러분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꿀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고 깊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그 꿈도 더 성숙하고 의미 있게 자라날 테니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5060 엄마의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